블레어 위치 1편에 헤더가 촬영한 영상을 누군가 보고 있군요. 헤더의 남동생입니다. He said, I think that might be my sister. 헤더의 동생 제임스는 친구들과 함께 버키스빌의 블랙힐 숲에서 사라진 누나의 흔적을 찾는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최첨단이 되었네요. 귀에 카메라를 건다고요. 이젠 이 와중에 카메라를 들고 찍는다고 하는 의문은 없어지겠네요. 저기요, 나레이션은 제 건데요. 이분 저랑 포지션이 겹치네요. 숲에 가는 멤버는 감독인 리사, 제임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친구인 피터와 그의 여자친구 애슐리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일행은 다음날 버키스빌에 도착해 헤더의 테이프를 찾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를 만나러 왔습니다. 빨리 위치를 물어보고 숲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튜버가 얼마나 힘들게 먹고 사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영상을 위해 완전 군장을 하고 산을 타는군요. 어라? 구독자 누님이신가요? 그런데 숲 분위기가 많이 변했네요. 계절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모든 공포영화의 대학생들이 그렇듯 이들도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차례대로 죽으러 가는 겁니다. 누나의 테이프가 발견된 곳입니다. 이 번개맞아 부러진 나무 아래 헤더의 테이프가 있었군요. 이들은 숲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여자아이가 빠져 죽었다는 개울을 건너기로 하는데 그때 날카로운 돌이나 깨진 유리라도 있었던 걸까요? 애슐리가 발을 다쳤습니다. 저기 누가 봐도 심하게 다쳤는데요. 숲속 깊이 들어온 이들은 젖은 옷도 말릴 겸 일찍 텐트를 치고 쉬려고 하는데 그 시절보다 기술은 발달했지만 머리는 나빠졌나 봅니다. 그때 친구들은 텐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쳤는데 말이죠. 해가 떨어지기 직전 이들은 드론을 테스트합니다. 새로운 기술력으로 과연 누나의 흔적을 찾아내고 마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밤이 되고 소시지도 구워 먹고 맥주도 마시며 캠핑 기분을 내던 일행은 마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밝혀지는 마녀의 정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잘못했네. 블레어의 마녀는 결국 마녀 사냥이란 불합리에 희생된 희생자였군요. 정면에서 보면 죽는 저주라고요? 너무 괴담스러운 괴담에 일행은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깊은 밤이 되자 이들도 헤더 일행처럼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뭔가 부서지는 걸까요? 마치 짐승 소리 같기도 하고 원망에 찬 목소리 같기도 합니다. 그때 겁에 질린 리사가 제임스의 텐트로 뛰어드는데 이들은 저주보단 심장마비로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내 커플 중 남친 레인이 사라졌죠. 야, 버려. 결국 제임스가 안내 여친 탈리아와 찾으러 가는데 이거 봐요. 심장마비로 죽겠죠? 그렇게 무사히 레인을 발견하고 아침이 왔습니다. 그런데 너네 한 텐트에서 그런 거구나? 에이, 퇴.
일어난 일행들 주위에 가득 매달려 있는 나무 조형물들. 확실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 찍겠다고 욕심부리면 큰일 나죠. 뭐 이미 큰일 난 것 같지만요. 결국 일행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숲을 나가려고 하는데 안내남 레인의 가방에서 발견된 노끈. 바로 나무 조형물들을 묶은 끈이었죠. 이게 바로 조회수를 위한 주작 방송이군요. 결국 말다툼이 생기고 정작 잘못한 레인은 그렇게 비굴했습니다. 숲을 잘하는 것처럼 말한 것도 거짓말이군요. 열받기는 하는데 GPS도 없는 사람을 이런 숲속에서 쫓아버린다고요? 얼마나 무서우면 한국말을 할까요? 하지만 가장 상처받은 건 제미스죠. 누나의 흔적을 발견할 거라 기대하고 왔는데 사기꾼 커플에게 당한 거니까요. 다시 마음을 잡고 출발하는 일행들. 하지만 해는 져가고 GPS도 먹통이 되고 말죠. 그리고 출발했던 캠핑 장소로 되돌아왔습니다. 거기다. 아 맞다. 얘 발 다쳤었죠. 여기서 다시 캠핑해야 할 것 같은데. 잡니다. 어쩌겠어요, 아픈데. 그런데 상처 안에서 뭐가 자꾸 움직입니다. 근육 경련인 걸까요? 피터는 장작을 주우러 가고 리사는 드론으로 숲을 확인하는데 드론이 추락했습니다. 한편 장작을 모으던 피터. 저 같으면 손전등 있어도 이런데 못 돌아다녀요. 거봐요. 뭐가 막 나오잖아요. 알 수 없는 뭔가로부터 쫓기는 피터. 손장등마저 말썽을 부리고 결국 그 뭔가에게 잡혀버리는데 피터의 비명을 들은 걸까요? 황급히 피터를 찾으러 가는 제임스. 그리고 피터 살아있었군요. 뭔가에 잡힌 게 아니라 쓰러진 나무에 깔린 거군요. 그런데 그 뭔가는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쓰러진 나무와 손전등만 발견하죠. 한편 텐트에서는 애슐리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고 저주의 정체가 심장마비인 게 확실해지는 가운데 두려움만 점점 커져갑니다. 이젠 뭐 당연한 듯 같은 텐트를 쓰는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는 너네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때 밖에서 들리는 소리. 피터인가요? 둘은 서둘러 나가보는데 그건 안내 커플이었죠. 남친 레인은 상태가 이상합니다. 마치 이들을 다른 존재인 듯 말하는군요. 그리고 며칠은 숲속에서 헤맨 듯한 행색입니다. 며칠을 굶은 듯한 탈리아는 이들과 합류하려는데 일행을 믿지 못하는 레인은 탈리아를 남겨두고 혼자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그렇습니다. 커플이 먼저 당하고 있습니다. 마녀는 유교 마녀였나 봅니다. 그때 이 숲은 아침 7시인데 해가 뜨지 않는군요. 그리고 텐트 밖엔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나무 조형물들도 있죠. 겁먹은 일행은 빨리 떠나려 하는데 나무 조형물에 묶인 머리카락. 누구 머리카락이죠? 누워있느라 상황을 모르던 애슐리가 탈리아의 머리카락이 묶인 나무를 꺾어버리죠. 탈리아도 꺾여버리고 텐트는 친구들은 정신없이 도망치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혼자 헤매던 리사는 제임스를 만났지만 애슐리는 혼자 떨어져 버리고 상처의 통증은 더 심해지는데 어느덧 상처가 종아리에도 나 있네요. 그리고 상처 안에서 움직이던 것은 Yeah? You alright? You sure?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둘이 손을 잡은 거죠. 이 둘도 유교 마녀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한편 혼자 잘 돌아다니던 애슐리는 나무에 걸려있는 드론을 발견하는데 나무에 완전히 끼어버렸네요. 어쩔 수 없이 아픈 다리로 나무를 오르기 시작하는 애슐리. 거의 다 왔습니다. 손에 닿을 듯한 드론. 그때 한편 손을 꼭 잡고 애슐리를 찾던 제임스와 리사는 애슐리의 비명을 듣고 달려가다 오두막을 발견합니다. 리사는 마녀의 집에 들어가기 싫지만 제임스는 뭔가에 홀린 듯 누나의 목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갔는데 환각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제임스는 다시 들리는 누나의 발소리와 목소리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정말 누나 헤더일까요? 한편 비를 맞으며 밖에 있던 리사는 낯이 익은 나무를 보게 되는데 처음 안내받은 헤더의 테이프를 발견한 번개 맞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허구와 두려움 때문에 결국 리사도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리사는 집의 지하실로 내려가 보는데 그곳엔 안내 커플 레인이 있습니다. 혼자만 수십일을 헤맨 듯 수염까지 덥수룩해진 레인은 기절시킨 리사를 지하 어두운 터널 같은 곳에 던져두는데 빠져나갈 길은 있어 보이지만 너무 좁고 무섭네요. 그래도 가야죠. 어쩌겠어요. 그렇게 폐쇄공포증이 찾아올 듯한 좁은 땅굴을 기어가는 리사. 한참을 기어가다 좁고 답답한 터널에 끼어 좌절에 빠져가는 그때 뭔가 쫓아오는 소리일까요? 소리를 피해 미친 듯 기어간 리사는 터널의 끝에 다다르는데 이 구멍 빨리 막아야 하는데 그때 레인이 나타났네요. 칼 든 사람한테 덤비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아직 마녀의 집이군요. 그리고 드디어 나타난 마녀. 리사는 겨우 제임스를 다시 만나는데 먼저 들어와 놓고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는군요. 하지만 피할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둘은 마녀를 마주보면 죽는다는 전설을 떠올려 구석만 보고 버티는데 We can't look directly at it. Lisa, I'm so sorry. This is all my fault. 제임스는 홀려버린 걸까요? Heather, 누나 헤더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really? Who are you talking to? 그렇게 뒤돌아본 제임스는 끌려가고 리사는 마주보지 않고 빠져나올 방법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카메라로 뒤를 확인하며 빠져나오려 하는데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리고 Lisa, I'm so sorry.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2016년작 블레어 위치 2입니다. 평은 2편이 더 안 좋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2편이 더 재밌네요. 1편은 페이크 다큐를 시도한 새로움과 마케팅, 그리고 현실적인 공포로 유명했죠. 또 어떤 것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야기를 상상하게 하는 맛이 있었거든요. 확실히 2편이 그런 게 없기는 하죠. 하지만 실화가 아니란 걸 다 아는 상태에서 본 거잖아요. 오락용으로서의 영화의 가치는 2편이 더 높지 않았나 합니다. 볼거리도 많고 무섭기도 했고요. 저는 제 속옷을 위해 기도를 했거든요. 콧물이 없는 게 아쉬웠던 영화, 유튜버의 처절한 삶을 보여준 영화, 블레어 위치 2였습니다. 여러분, 잊으신 거 없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공포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무비 곰이었습니다.